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거의 2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요즘에 차도녀가 아니라 벤츠녀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이 달릴 정도로 제가 벤츠 차량을 많이 리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다 벤츠의 순수 전기차 EQC 400까지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에서 이제 모델 X, S, 또 3까지 이제 막 출시를 할 무렵에 벤츠나 BMW, 아우디 같은 독삼사에서 순수 전기차를 만들면 테슬라는 곧 망할 거다라는 그런 말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생각보다 조용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벤츠도 그렇고 여러 브랜드에서 순수 전기차를 하나둘씩 내놓고 있는데 얘도 출시한 지가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막 그렇게 핫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오늘 저랑 같이 EQC 400 자세히 한번 둘러보시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반응이 막 엄청 핫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가격이 아무래도 벤츠이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가격에다가 최대 주행거리가 한 번 충전했을 때 300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특유의 그 순간 가속력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제로 빼기 5.1초? 뭐 SUV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청 빠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핫한 반응을 막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디자인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 블랙 컬러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괜찮아요. 역시 벤츠는 참 실물로 봐야 되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화이트 컬러를 봤을 때는 이 그릴 부분만 너무 동동 떠 있는 느낌이어서 어떡하지? 막 리뷰해야 되는데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대리님이랑 또 주행도 해야 되는데 죄송해서 어떡하지? 나는 못생겼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엄청 걱정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블랙 컬러를 보니까 괜찮아요. 이 그릴이랑 이렇게 헤드램프랑 이어지는 느낌이 약간 투싼 같은 느낌은 나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고 일단 전체적인 크기는 산타페랑 딱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휠 베이스 자체는 얘가 한 10cm 정도 더 길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휠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전기차기 때문에 전기차 특유의 이렇게 좀 많이 막혀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휠도 생각보다 실물로 보니까 괜찮네요.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굉장히 특이한데? 정말 막 예쁜 게 아니라 특이하기만 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후면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리어 램프가 안쪽으로 뭔가 박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또 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 막 볼륨감 있게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전면, 측면, 후면 봤을 때 그냥 후면이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벤츠 엠블럼 눌러서 열리는 게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이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옆쪽에 보시면 수납할 수 있는 작은 포켓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가림막 같은 편의사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도 이 정도면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괜찮네요. 폴딩도 한번 해볼까요? 오! 진짜 빠르게 툭 내려가는구나. 제가 완전히 이렇게 폴딩을 하고 한번 보니까 이 정도면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뒷부분에 약간 카페트 같은 이런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요즘 차박 좋아하시니까 차박하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는 뭔가 우리가 딱 생각하던 벤츠의 내연기관 그런 실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스티어링은 똑같은데 클러스터랑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져 있긴 한데 굉장히 작고 조금 심플하네요. 그리고 A클래스처럼 위쪽에 덮개가 있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센터 부분은 완전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쫙 덮여 있는데 이 차량이랑은 이것도 잘 어울리네요. 지문은 엄청 찍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하나로 쫙 이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고 조수석에 아예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이렇게 둥근 라인처럼만 그냥 되어 있고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벤츠의 그 공조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와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매끈매끈하고 소재가 고급스럽고 좋네요. 그리고 도어 쪽을 한번 보시면 도어 쪽에도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우드가 아니라 이렇게 알루미늄 느낌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벤츠는 무조건 우드 트림이 제일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면 알루미늄도 괜찮은데요? 2열 공간 자체는 산타페보다 한 10cm 정도 더 길게 나왔다고 하는데 약간 투싼이 이번에 앞뒤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투싼보다 조금 좁은 것 같기도 하고 딱 이번에 시승했던 넥소 그 수소차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시트가 굉장히 이렇게 직각으로 서 있는 느낌인데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루프가 이게 SUV인데 그래도 뒤쪽 2열 끝까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1열 쪽에서 끊겨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하지만 이런 2열의 공조 부분은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귀엽고 이 시트 뒷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이제 벤츠의 순수 전기차를 한번 시승을 해보는데 이 전기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게 따로 있다면서요? 네네, 그 EQ 엑스퍼트라고 네. 그 전기차 관련해서 교육받고 코리아에서 네. 그래서 딸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대리님이 그걸 따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 벤츠의 전기차를 처음 시승을 해보는데 궁금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대리님께서 이제 하필 제가 네, 굉장히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요즘에 다른 브랜드에서 뭐 이트론도 있고 여러 순수 전기차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 벤츠 전기차의 장점?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출력이에요. 아, 출력이요? 출력과 토크예요. 브랜드 값을 한다? 이런 알루미늄? 도어 쪽의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보드의 이런 가죽 질감 느낌이 확실히 테슬라나 이런 차량은 비교가 안 되게 이런 소재나 이런 부분의 고급스러움이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짧아서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고객분들이 그런 말씀은 안 하세요? 많이 하시죠. 아시죠? 네, 뭐 1억 가까이 되는 차가 네. 뭐 300km냐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무조건 좋다고는 저는 말은 안 하거든요. 맞아. 항상 또 솔직하신 게 대리님 매력이시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에 300km 이상 갈 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보통 이제 300km 넘었을 때가 여행 갔을 때 뭐 지방, 부산 같은 데 내려갔을 때예요. 네. 그때는 뭐 중간에 무조건 한 번은 충전해야겠죠? 근데 어차피 대부분 고속도로를 타신단 말이에요. 네. 휴게소 한 번은 들리시죠? 밥이나 잠깐 쉴 때 꽂아놓고 쉬시면 한 20-30분 고속 충전하시면 150km는 더 가요. 아, 20-30분 충전하면 150km 가는구나. 아니, 이게 전기차인데도 여기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는 패들 시프트는 아니고 그 회생제동 모드가 있어요, 4가지가. 아, 그걸 이걸로 조절하는 거구나. 예, 이제 회생제동 퍼센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엄청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인지 못 느낄 정도로 지금 회생제동이 아예 안 걸려있는 그럼 스케일. 살짝 한번 걸어볼까요? 예, 요거 그냥 한번 그러면은 누르면 되나요? 왼쪽 패들 시프트를 누르시면 돼요. 왼쪽을 누르면 그럼 D 모드로 돼 오, 있죠. 진짜 살짝 브레이크 밟는 느낌으로 살짝 좀 잘 밟히죠. 피는구나. 예.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면 D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브레이크가 마이너스. 필요가 없죠. 지금 안 그래도 신호 서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최대로 누르니까 저절로 이렇게 서지네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EQC는 브레이크 밟아도 잘 안 쓴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인데 보통 차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첫 시동을 키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 세팅이 D 모드예요. 아, 이 상태에서 그냥 패들 시프트로 D 플러스 조절 안 하고 운행하시면 회생제동 20% 걸려 있는 거잖아요. 아, 걸려있는 상태에서 밟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잘 안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아, D 플러스를 바꾸시면은 일반
차량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그럼 D 플러스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이제 신호가 바뀌면 제가 제로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제가 테슬라 탔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세단이랑 SUV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확 나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와 대박. 아, 깜짝 놀라신 진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아, 이게 제로백이 5.1초라고 돼 있어도 엄청 빠른 거구나. 지금 여기서도 다른 좀더 차들이 다 밟아보셔도- 놀랐을 것 같아요. 좀 더 밟아보셔도 돼요. 오, 진짜 부드럽게 잘 나간다. 와,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잖아요. 예. 보통은 이제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막 배기음이나 이런 게 들리는데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나가지만 조용하다는 장점은 있네요. 엄청 큰 이런 배에 둥둥 떠서 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엄청 가볍게 슝 이렇게 나가니까. 아, 사실 제가 이걸 주행하기 전까지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좀 단점이 많이 보였는데 확실히 주행을 해보고 나니까 1억이라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진보다는 실물로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실내에 들어와 있는 이런 알루미늄이라든지 전반적인 소재 자체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행감도 좋고 이 정도면 벤츠 브랜드 치고 뭐 300km라는 그 주행 거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1억이라는 가격 괜찮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게 또 3월 들어서 프로모션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네,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는데 지금 보조금 얘기로 말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못 받아요, EQC가. 그쵸. 6천이 넘어서. 근데 이번 달 출고 기준으로 해서 혜택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2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아. EQC가 기본 트림이 9,500만 원대거든요. 네. 거기서 7천만 큰 거 두 장이 원대까지 또 되겠죠. 빠지니까. 네. 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데요? 그리고 또 오. 코리아에서 해주는 거는 이제 홈 충전기 설치나 무제한 충전 카드 선택해서 하나 받으실 수 진짜요? 있고요. 그럼 집에다가 그 충전기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GLC 하이브리드가 7,500 정도잖아요. 네. 거의 가격 차이가 없는데요? 거의 없죠. 와, 주행거리가 300km인 게 제일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도심 주행 하시는 분들은 아까 또 집에 홈 충전기까지 설치를 해준다고 하니까 전혀 단점이 되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전기차에 벤츠에서 인정을 받으신 전기차 뭐라고 해야 되나요? EQ 엑스퍼트. 아, EQ 엑스퍼트 대리님께서 또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 EQC의 매력을 못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시승하면서 진짜 사고 싶을 정도로 매력을 느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행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